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늘 그렇듯이 오늘 주제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비판 칼럼을 이유로 고발한 게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민주당은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무슨 건인지 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까 앞서 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랑 인터뷰하실 때도 예. 이 질문 나왔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긴 했습니다만 이 칼럼과 민주당의 고발을 둘러싼 SNS상의 공방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ING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해시태그 우리가 대신 고발해 줄게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임 교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해시태그 내가 인밀이다. 나도 고발해라. 네. 이렇게 지금 양측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네네. 여기 이제 당사자인 임미리 교수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라는 글을 적으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해시태그를 달면서 우리가 대신 고발해 줄게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런 그 해시태그를 가리켜서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처리하기에 남재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아웃소싱해 왔다라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발이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주말 동안 이제 신고와 고발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 그 해시태그 우리가 대신 고발해 줄게를 달고 단 글을 올리고 있는 최성직 변호사와 온라인 매체 더 브리핑의 고일석 대표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시태그 우리가 대신 고발해 줄게 일환으로 그저께인 1월 15일에 임미리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1월 16일인 어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같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두 곳에서 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해찬 대표를 고발했고요. 그리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민주당의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서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언론 중재에서 임미리 교수가 아니라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뭐 판단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 교수의 칼럼을 실은 그 경향신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서 정한 공정한 보도 논평을 위반했다라면서 권고 결정을 내렸어요. 네. 이 권고 같은 경우는 제재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요. 네. 때문에 이제 지금 해시태그 우리가 대신 고발해줄게라는 측에서 이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신고했다 이런 글들이 지금 보면 또 인터넷과 온라인상에 많이 나와요. 이게 좀 그러니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아니에요. 네. 그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은 이제 신문으로서 공정보도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그렇죠. 위반한 그걸 것이다. 권고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권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 권고 조치가 중앙선관위 판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중앙선관위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저는 이 논란들을 보면서 어제 머니투데이에 실렸던 기사 하나가 강력 눈에 띄었어요. 이 기사는 임미리는 어떻게 게이트를 통과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 네. 이 부분 한번 오디오로 만나보십시오. 이번 선거 전에 법이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킨 계기가 된다면 임미리 사건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만 빼고 미래한국당도 빼고 이런 슬로건과 해시태그를 단 글들도 각종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관련 기관이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논의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네. 똑같은 해서 투표합시다. 민주당만 빼고가 아니라 투표합시다. 미래통합당만 빼고 이런 네.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일단 머니투데이의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편집장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이트는 게이트 키핑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이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데스크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이게. 네. 데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히 이 칼럼 자체가 논란이 되고 시비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통과했을까. 그리고 자신들 같으면 머니투데이 같으면 아마 그 옆에다가 자유한국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같이 실었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또 하나 흥미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부분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에서 경향신문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게 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 뭐 그 옆이 되든 그 다음 날이 되든 네. 그다음에 미래 그 통합당만 빼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이 실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나만 실었다면 이제 네. 그게 공정성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같은 얘기인데 이제 과연 조만간 미래통합당만 빼고 미래한국당도 빼고 네. 이런 해시태그와 언론 기사를 볼 수 있을지 예. 궁금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가구신 기자가 오마이뉴스 가구신 기자가 뉴스세계 시간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한 행동은 자유한국당이 이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던 행동이다. 아 고발한 거 갖고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이제는 정말 미래통합당만 빼고 미래한국당도 빼고라는 글을 자연스럽게 실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이런 글들은 앞으로 게이트키핑이 안 걸리는 건지.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야 돼요. 선거법이 네. 선거법이 제가 볼 때는 본말이 뒤집힌 선거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선거법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만 특정해서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야 되는 거죠. 엄밀하게. 네. 근데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죠. 할 수 있는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니투데이 기사를 제가 이제 굳이 인용해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논의를 통해서 임밀 교수 논의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까지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선거법이 사실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측면들도 있는 건데 그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종훈 작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